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2월 23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집단 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합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오늘 한미 공군이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5세대 전투기 F-35A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가상의 적기를 격추하는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전적 훈련을 통해 5세대 전투기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업 민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 민간 달 착륙으로 민간 탐사선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 동탄 구간의 개통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20일간의 영업 시운전과 각종 비상 대응 훈련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의료 현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병원에 남은 의료진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하던 의료 행위를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채우는 간호사들. 기도에 관을 넣거나 수술 부위를 처치하는 등 의료 행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주로 하던 업무입니다. 교수랑 전공이랑 했던 거를 교수랑 간호사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치가 제일 많죠. 저희 공동 환자들 처치 사건이나 아니면은 전공의들이 하던 그런 검사 이런 것들을. 간호사가 교수나 전임의의 지도 아래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지만 의사 업무까지 떠안게 된 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도 다 자체가 환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에 따른 교육이나 아니면 지도하에 조금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법적으로 도움이 되면은.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불안감을 느끼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보호자는 앞서 병원 두 곳에서 입원을 거절당해 세 번째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병원에 119로 갔다가 아빠가 이제 위급해서 이쪽으로 오신 거거든요. 충대병원에도 이제 전문의가 없고 선병원에도 전문의가 없어서 이쪽 병원에 왔어요. 보호자가 응급실 근처를 서성인 지 2시간째 아직도 입원 가능 여부를 듣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병원 응급실 앞에는 중증 환자를 우선 진료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정부에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사례는 모두 40건으로 늘었습니다. 수술 지연 27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체계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국군병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확대한 겁니다.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에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들의 대체 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 공백에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민간인 26명이 군 병원에 입원했거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2월 23일 0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경보 단계 격상과 함께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4개 권역의 광역 응급 상황실이 신설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응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바뀝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 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을 총괄하고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합니다.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초진 환자는 물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비대면 진료는 별도 지정이나 신청 없이 희망하는 모든 병원과 의원에서 시행됩니다.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환자를 이렇게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면 중증, 응급 환자 대응에 집중할 여력이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 응급 환자 이송을 총괄하는 광역 응급 상황실을 4개 권역에 다음 달 초 새로 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 환자가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병원에서 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 응급 환자 최종 치료 수가는 2배로 늘립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 인력 관련 규제를 풀어 부족한 수요를 채울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인력이 필요한 병원 곳곳에 공보위와 군의관 파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은 최대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공공병원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합니다. 진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진료 추가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환자 이송과 전원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쟁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태현 기자, 일부 의사들은요, 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무리한 법의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의료법 제15조에 따라서 의사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며 업무 개시 명령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또한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 개시 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는데요. 이는 전체 전공의 중 약 78.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수리된 사직서는 아직 없지만 근무지 이탈자는 7,86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의료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의사단체들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요. 현재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중대본 측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의사 1인당 업무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중대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이는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나 많다고 합니다. 또 중대본은 의사의 업무량은 많은데 반해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도 덧붙였습니다.
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 시간이 2015년 주 92.4시간에서 2022년 주 77.7시간으로 약 16% 줄어들었고, 여기에 최근 전공의법이 개정돼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근무 시간은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관련한 정부 브리핑 함께 들어보시죠. 잦은 당직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잃어버린 의사, 아이들 입학식, 졸업식도 갈 시간이 없는 의사들의 고된 삶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근무 시간만큼 그 근무 시간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의사들의 숫자가 부족한 것에 더해서 의사들이 노령화되고 있다. 이 부분도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단체 측은 이 자신들은 은퇴 연령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정부는 이 중증 환자를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숙련 의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로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의사 8,485명 중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이고, 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18.5%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의대 증원과 또 의사 집단 행동에 관한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에서 20, 30등 하는 의사를 우리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료계 쪽의 발언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의사들의 지방 기피 현상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가 최근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지역 인재들을 의과대학 신입생으로 뽑는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앵커께서 언급한 발언처럼 이 정책에 대해서 일부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 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지역 인재 전형을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단체의 새로운 주장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태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한미 공군이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5세대 전투기 F-35A가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 실전 같은 훈련 현장을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오른 F-35A 뒤를 따라 미 공군의 F-35A도 한반도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한미 공군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양국 공군은 하늘 위에서 한 팀을 이뤄 가상의 적기와 순항 미사일을 격추하며 실전 같은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의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굳건히 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신장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We're able to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especially in terms of the integration. So overall, strengthen our relations with the ROCAF. 공군은 이번 훈련에 F-35A를 비롯해 KF-16, F-15K 등 다수 전투기가 참가해 방어 제공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가 상호 전술과 노하우를 교류하며 공동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 외무상이 브라질에서 만났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의 만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석 달여 만으로 약 1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회담이 삼국 공조의 상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만남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북한 러시아의 밀착, 중국의 공세적 행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조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며 3국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은 우선 북한 도발에 대비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관련해선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북핵, 북한 문제 관련 일측과 긴밀히 소통 중입니다. 한미일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장관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응과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 등 글로벌 현안도 폭넓게 논의하며 올해가 27년 만에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 일정을 마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조 장관은 안토니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우리나라가 지난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활동함에 따른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 참석해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오는 28일에는 워싱턴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미국의 상업 민간 달 탐사선인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달 표면에 내려앉은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선으로 이로써 본격적인 민간 달 탐사 시대가 열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22일 오후 6시 24분,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내렸습니다. 달에 착륙한 이후 탐사선의 통신이 관제센터와 10여 분 정도 두절되기도 했지만 이후 복구되면서 달 착륙에 성공한 최초의 민간 우주선으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X를 통해 무인 달 착륙선이 나사 과학장비를 싣고 달 표면에 내렸다며 성공을 환영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난 15일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이후 달 남극에 위치한 말라퍼트 A 지점에 착륙했습니다. 이번 성공은 세계 최초의 상업 민간 달 착륙으로 기록되면서 민간 탐사선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임무는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 CLPS의 하나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달 환경 자료 수집을 위한 6종의 관측 탐사 장비 등이 실렸고 나사로부터 원화로 약 1,573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주선은 달 환경을 관측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나사는 이를 바탕으로 아르테미스 3단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달 착륙을 성공시킨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앞으로 달 전력 개발, 데이터 센터 건립 등 달 궤도 경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 동탄 구간의 개통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20일간의 영업 시운전과 각종 비상 대응 훈련을 통해 안전한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다음 달 30일 우선 개통을 앞둔 GTX-A 수서 동탄 구간. 23일부터 20일간 종합시험 운행의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영업시운전에서는 운전과 영업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은 빠르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열차 운행 스케줄 및 영업 설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승무원의 우선 숙지와 그 업무 수달 훈련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GTX가 개통되면 최고 시속 180km로 수도권 곳곳을 연결하게 됩니다.
현재 열차는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임에도 이렇게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될 만큼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소음도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정차역이 적기도 하고 직선으로 주행해 속도를 높였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GTX-A 수서 동탄 노선 개통 시 기존보다 1시간이나 단축된 19분 만에 이동 가능합니다. 올해 하반기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 운행이 시작되면 20분 만에 다닐 수 있습니다. GTX 차량은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에도 집중했습니다. 내부는 지하철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좌석폭이 30mm 더 넓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만큼 밀폐를 위해 출입문도 한 방향으로 여닫힙니다. 또 객실마다 소화기가 배치돼 있고 화재 발생 시 대피 통로도 갖췄습니다. 전체 노선이 지하 터널, 대심도 터널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하느냐 크게 이제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저희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2.2km마다 대피할 수 있는 대피 통로가 터널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통 전 화재, 탈선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 훈련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6회 실시될 계획입니다. 개통 초기 혼란과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현장에 GTX-A 비상 근무반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넓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라며 전통시장 행보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경남 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도 도민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화답합니다. 올해 초부터 정책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전국으로 보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울산과 창원을 1박 2일 일정으로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토론회 후에는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조선시대 동네 읍내장에서 유래한 250년 역사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통시장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시장님도 잘 부탁합니다. 울산의 신정 상가시장에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전통시장 조성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럽 이런 데 가면은 전국 문화관광시장이에요. 100년 이상 된 전통시장들이 다 관광지야.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이래. 경남의 마산 어시장에선 지역 대표 수산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많이 파세요. 싱싱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행보에 대해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사회관계망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허위 조작 영상이 퍼지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가상 표시 등을 통해서 해당 영상을 보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온라인상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통신소위를 개최하고 해당 영상이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상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주부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정책 자금으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 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누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최다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개시합니다.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등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 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 해당됩니다. 대상자는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와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 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에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2024년 대환대출 대환 한도에서 기존 대출 액수만큼 차감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웠던 금리 인상에 대응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만큼 정부 안에 발표된 지난해 8월 30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이면서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지참해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다음 주부터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또 봄 행락철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관광 명소도 집중 점검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안전관리 상황을 살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5주간 초등학교 개학기 위해 요소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합동점검에서는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장관은 학교 정문부터 후문까지 걸으며 보호구역 표지판과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을 살폈습니다. 이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현황을 듣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를 직접 만나 더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사고 제로로 만드는 것을 지금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시행해 보시죠. 초등학교에 이어 부항댐 출렁다리도 찾았습니다. 2018년 개통 이후 연간 1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김천의 대표 관광명소인 만큼 봄 행락철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 장관은 출렁다리 비상시 안전관리 방안과 인명사고 발생 시 대응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출렁다리를 걸으며 난간과 바닥판이 망가졌거나 흔들리지 않는지 직접 확인하고 케이블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급경사지 낙석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봄 행락철을 맞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철저한 시설물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학군 장교는 군 단기 복무 장교의 70%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학군 장교의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방부가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복무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해외 연수 기회도 늘려준다는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대학 재학 중에 군사교육을 받는 학군 장교 후보생은 한때 경쟁률이 4.8대 1에 이르렀지만 최근엔 1.8대 1까지 급감했습니다. 일반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데다 최근 병사 월급 인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초급 간부 봉급을 역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자 초급 간부 기피 현상이 확산한 겁니다. 이에 국방부는 안정적으로 초급 간부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학군장교 후보생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예산 증액, 법규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합당한 처우를 보장합니다. 학군장교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단기 복무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300만 원 인상해 올해부터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학군 생활지원금도 연간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합니다. 생활지원금은 후보생이 재학 중에 자기개발 목적으로만 써야 했는데 앞으로는 생활품위 유지를 위한 지출도 가능해져 사용처가 대폭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또 단기 복무 중에 구직활동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는 구직청원 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국 대학에서 3주간 국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연수도 선발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160여 명까지 확대합니다. 후보생 선발 과정도 개선합니다. 학업 중에 지원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필기시험은 대학 성적으로 대체하고 의지와 자질을 평가하는 면접 비중은 40%까지 올립니다. 또 올해 한경대, 청주대, 백석대, 경운대 등 4개 대학에 학군단을 추가로 설치해 더 많은 인재에게 학군장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3월, 창덕궁의 으뜸 전각인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국보로 지정된 인정전은 왕의 즉위식이나 외국 사신의 접견을 치르던 곳으로 천장 중앙 2마리 봉황 목조각과 어자뒤 1월 오봉도 등 화려한 궁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마다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정전 내부 관람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 목요일은 정규 해설을 통해 금, 토, 일요일은 창덕궁 깊이 보기, 걸내각사 심화 해설을 통해 인정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198개 분야 공공데이터가 발굴 개방됐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등 교통카드 이용 내역 재현 데이터, 헌법재판소 판례 사건 정보도 개방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민간 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와 진위 확인 서비스 등 법률, 생활안전, 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전격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데이터 개방이 상권 분석 등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안건 720건 중 556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그 외 61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전입신고 등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는데요.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12,9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변했을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이공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일 우수연구소에서 인턴 활동을 수행할 28명을 모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 독일 간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독일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의 참여 기간과 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늘렸는데요.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이공계열 대학생이라면 인턴에 지원할 수 있고 다음 달 17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한 뒤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3차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9월부터 최대 6개월간 독일 막스 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등 우수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막스 플랑크 한국 포스텍 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한 달간 비타민 영양제와 헤드폰, 이어폰 품목의 소비자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비타민 영양제는 무려 3,158%, 헤드폰, 이어폰은 428% 증가했는데요.
이는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 환급 지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1월 기준 소비자 상담은 4만 8천여 건으로 전달보다 17.1% 증가했고 특히 헬스장의 위약금 문제나 점퍼, 재킷류의 교환, 환급 거부 문제와 관련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피해를 겪었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희입니다. 전국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와 전남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전북과 동해안 지방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경상 해안에 5mm 내외의 비가 오겠고 전라권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일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일요일까지 비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가 되겠고 제주 산간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도 예년과 같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영하 2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6도가 되겠고 남부지방 광주와 부산 영상 3도로 아침을 맞이해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흐리겠습니다. 수도권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6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내외를 보이는 가운데 낮에는 속초 3도, 울진 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비가 계속 내리고 전주, 광주, 부산은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전주 1도, 대구 0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8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다음 주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 전남, 경남,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정월 대보름인데요. 아쉽게도 주말 내내 날이 흐릴 전망이어서 중부지방 일부를 제외하면 보름달을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전국 곳곳에서 대보름 행사와 또 대게 축제 등 지역 행사들이 열리는 만큼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